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차나무입니다.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오늘은 어제만큼 맑고 깨끗한 구름을 볼 수 있었던 날은 아니었지만 45번 국도를 달려 팔당 저수지 주변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낭독해 드릴 부분은 김영갑 교수님의 상권 분석 4.0 2장 상권과 입지의 분류입니다. 1. 분류의 개요. 본 장에서는 앞서 학습한 상권의 개념을 바탕으로 상권과 입지의 분류에 대해 살펴본다. 어떤 대상을 분류하는 것이 왜 필요한 활동인지 알아보고 구체적인 상권과 입지의 분류 기준과 분류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1. 분류의 정의. 상권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 범위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유동적인 범위이며 경영자의 노력이나 특정 사건에 의해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권은 상품과 서비스가 고객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마케팅 에리어라고 한다. 상권이 상세권을 뜻하는 경우는 소비자 중심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상가권을 뜻하는 경우는 집적되어 있는 점포를 중심으로 상권을 이해해야 한다. 위와 같은 개념을 중심으로 상권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분류와 분석이다. 분류는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유형을 같은 것끼리 모아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류의 사전적 의미를 활용하여 상권의 분류를 살펴보면 비슷한 상권의 유형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상권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정리가 필요한 것일까?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분석을 위해서는 조사와 분류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조사자는 분석을 위하여 조사한 데이터를 분류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복잡한 내용이나 얽혀있는 것을 해체하고 다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묶어 한눈에 전체를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분류의 장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2-2와 같아. 어떤 대상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특징별로 유목화되면서 막연하게 보이던 상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효과를 얻게 된다. 결국 상권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쉬워지고 전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대상을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다. 특히 분류는 자세한 설명에 유리할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방법이다. 결과적으로 상권을 조사하는데 적절한 분류를 적용하면 다양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어떤 분야든 대상을 분류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개발하고 파악된 기준에 따라 분류를 시도해야 한다. 상권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자는 직관과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조사자의 감각에 의해 상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직관과 경험에 의존한 선택은 좋은 결과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활용이 가능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대안이 필요하다. 만약 다양한 분류 기준이 정리되어 있다면 급박한 상황에서 유용하다. 각각의 분류 형식에 따라서 조사자가 파악하려는 특징을 쉽게 이해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2. 분류의 기준. 상권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단지를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권을 분류한다면 점포와 고객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때 내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의 약 70%가 점포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다면 전체 고객 중 70%의 고객이 위치한 범위를 1차 상권이라고 분류하고 그 기준을 1km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면 이후에 다른 유사한 지역에서 1차 상권을 분류할 때는 별도의 고객 비중을 조사하지 않고 1차 상권을 선정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상권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가령 서울시 전체를 상권 측면에서 설명하기 위하여 그림 2-3처럼 지도를 펼쳐 놓았다고 가정하자. 지금 상태에서는 상권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림 2-4 또는 그림 2-5와 같이 일식 전문점을 기준으로 서울시 상권을 분류하면 뭔가 이야기가 가능해진다. 그림 2-4의 지도에서는 색이 진할수록 일식 전문점의 밀도가 높은 상권이다. 다음 지도를 이용하여 일식이란 키워드로 서울시를 기준으로 검색한 결과는 그림 2-5와 같고 원으로 표시한 지역이 일식 업종이 많은 지역이다. 이번에는 호프 주점 업종을 기준으로 서울시 상권을 분류해 본다. 그림 2-6은 엑스레이 맵을 이용해서 서울시 상권의 호프 주점 밀집도를 분류해 본 결과이다. 지금까지는 서울시 상권을 분류하기 위하여 업종이라는 기준을 이용했다. 국내 점포들의 업종은 매우 다양하므로 세부 업종을 기준으로 상권을 분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은 예비 창업자나 기존 사업자가 상권 분석을 실행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분류 방법이다.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상권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환경 분석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나이를 기준으로 서울시 상권을 분류한다. 그림 2-7은 20대 인구의 밀집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2-8은 50대 인구의 밀집도를 보여주고 있다. 소비자 연령을 기준으로 서울시 상권을 분류하면 누군가에게 서울시 상권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훨씬 쉬워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도출할 수 있다. 결국 사업의 아이템을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가에 따라 상권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분류 기준이다. 그림 2-9와 그림 2-10은 서울시 상권을 소득 수준으로 분류한 결과이다. 저소득층 거주 상권과 고소득층 거주 상권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 분위에 따른 분류 기준은 사업의 아이템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하는 기준이다. 업종 분류와 연령, 소득 분위 분류 등과 같이 상권 분류는 다양하게 접근하여 설명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적절한 기준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상권을 분류하기 위하여 주로 활용되는 기준을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하면 표 2-1과 같아.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이 상권의 분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